자, 전기차의 세대를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근대에 출시된 전기차들 중에서는 거의 1세대에 가까운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쉐보레의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모델로 출시가 됐었고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렸던 모델인데 이놈의 배터리가 무엇인지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도 더 나중에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볼트 EV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쉐보레 순수 전기차 볼트 EV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차가 원래는 작년에 출시가 됐어야 했어요. 모든 출시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던 환경에서 배터리 리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사건이죠. 전기차들이 막 화재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원인이 배터리로 좀 집중이 됐고, 이 쉐보레 볼트 EV 역시 문제가 됐던 배터리가 탑재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배터리 전량 리콜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변경 모델 역시 그런 이슈에 휘말려서 원래 출시가 됐던 날 하루 앞두고 전체 리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덕분에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볼트 EV 지금의 쉐보레를 구원을 할 수가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부분 변경 모델이기는 하지만 외관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하고 주간주행 등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고 그릴 부분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헤드램프하고 주간주행 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아래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부품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볼트 EV는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뭐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은 같은 부품을 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부분이 가장 좀 크게 바뀐 부분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매끄럽게,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GV60이 조금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매끄럽게 연결이 돼서 다 막아져 있는 번호판 아래쪽만 지금 살짝 좀 뚫려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최신의 전기차의 느낌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테두리에 이렇게 검은색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해줘서 포인트를 조금 더 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볼트 EUV와 마찬가지로 범퍼 아래쪽부터 뒤쪽까지 쭉 이 아래쪽에는 플라스틱 요 클레이딩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의 무게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만들었겠지만 조금 더 좀 오프로드 성향에 가까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든 것도 특징이에요. 사실 저 아랫부분까지 차체 컬러하고 같은 색깔을 적용을 했다면은 굉장히 심심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특징입니다. 헤드램프하고 연결되는 요 검은색의 하이글로시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쪽 뒤쪽까지 쭉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도 했죠. 사실 볼트 EV 자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요소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뒷모습은 좀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뒷모습과 앞모습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역시 테일램프 아닐까 싶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물결치는 그런 LED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가운데 크롬의 라인을 적용을 해줘서 위아래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줬고, 이 직선으로 넘어가는 이 LED 라이트를 적용을 해줘서 사이보그의 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가운데 부분에 굉장히 굵은 형태의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해줘서 테일램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줬죠. 덕분에 가운데가 굉장히 두껍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고, 차가 한층 더 탄탄해 보이고 또 한층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요 가운데 크롬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없애버렸고 플라스틱 아래쪽에 있는 이 플라스틱 파츠를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면서 차를 전체적으로 더 띄워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바뀐 디자인의 요소들이 차를 한층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같이 출시가 된 볼트 EUV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설정을 바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드네요. 트렁크를 아직까지 수동으로만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점이 살짝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 장치를 최대한 빼야지 주행 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정도는 같이 좀 열 수 있게 전동으로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안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기는 해요. 물론 이제 조회 같은 경우 르노의 조회도 이렇게 손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쉐보레인데 이거는 그냥 같이 좀 넣어줬으면 안 됐을까라는 그런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이 2열을 접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좀 좁은 편에 해당을 해요. 밑에 쪽에 조금 더 이 수납 공간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 트렁크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대4로 뒷좌석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안쪽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역시 기존 볼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간 활용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볼트 EV 실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1열에 앉아 있는데 몇몇 가지 포인트에서 좀 변화가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외관에서의 변경만큼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기어 레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어 레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흔히 시프트 바이 와이어, 전자식 변속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적용되고 있었던 그런 전기차들, 그런 차들의 이 전자식 변속기를 보면은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딱딱딱딱 누르는 형태가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볼트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푸시하고 풀 타입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주차를 할 때 쓰는 P단, 파킹과 중립 기어를 두는 N단, 뉴트럴은 그냥 누르는 형태, 푸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후진을 할 때 쓰는 리버스나 앞으로 갈 때, 주행을 할 때 쓰는 드라이브, D단은 이렇게 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푸시 타입으로, 주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진과 주행단은 당기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것이 참 배려를 많이 해준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면서도 조작의 편의성을 같이 갖췄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자식 변속기를 장착을 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좌석과의 개방성도 더 좋아졌고 공간적 실내 공간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편안한 그런 공간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 화면의 크기가 조금씩 커졌다라고 하거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인치가 장착이 됐고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거의 태블릿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이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인성이 좋은 그런 사이즈가 장착이 됐는데 제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도 예전에 적용됐던 볼트나 최근에 출시됐던 쉐보레 차종에 들어간 그 시스템, 그 UI UX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련됐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름의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설치의 반응도 좋고 상당히 쓰기 괜찮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올드해 보여요. 뭔가를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모던과 고급 두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급이라고 했을 때가 더 되게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모던으로 선택을 해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두고서 주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좋은 그런 시인성, 그런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랙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볼륨을 바꾸는 거, 이렇게 스티어링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버튼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차종 중에서도 볼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게 리제노는 디맨드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추가가 된 거거든요.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터의 역할은 주행을 하다가 조금 좀 배터리를 많이 회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회생 제동이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 리젠온 디맨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젠이 리제너레이션, 에너지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회사,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회생 제동의 단계를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냥 이 패들 시프트 한쪽만 있는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회생 제동을 더 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그냥 주행을 해보면은,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회생 제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젠 온 디맨드, 이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있거나 이 기어 레버 맨 아래쪽에 있는 원 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굳이 회생 제동 단계를 그냥도 주행거리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생 제동 단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거나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는 기존 볼트의 구성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안 하는 거기는 한데, 대부분의 버튼들이 그냥 다 물리 버튼이에요. 터치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화면을 터치를 하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출시가 된 지 상당히 오랜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너무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변화가 생각보다 더 적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이런 기어 레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변화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트의 2열로 들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쪽, 앞좌석 쪽에서는 기어 레버도 좀 변경이 되고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커지고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 뒷좌석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머리 공간이 살짝 애매하게 닿는 이런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이 풀 플랫, 바닥이 완전히 플랫한 그런 형태의 평평한 바닥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 공간도 상당히 유용한 넓은 편이고, 무릎 공간도 주먹 두 개가 살짝 더 넘어가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앞뒤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좌우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요 위아래 공간이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포켓형이라기에는 약간 조금 낮은 그런 손잡이 같이 달려 있고, 아래쪽에 컵홀더, 팔걸이를 내리면은 있는 두 개의 컵홀더까지 그냥 평범한 그런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를 위한 요 공조 장치나 이런 것들은 자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충전을 할 수가 있는 USB 타입 A 포트 하나, C 타입 포트 하나, 총 두 개의 USB 포트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볼트 EV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터는 앞바퀴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볼트하고 같은 형태죠. 이렇게 조합이 돼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150kW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200마력, 204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댐퍼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세팅을 조금 더 다듬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 비록 시승이라서 긴 거리를 주행을 해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그때 당시 제가 볼트를 시승을 해본 게 한 4년 전, 5년 전? 거의 5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제 가속을 할 때, 특히 스포츠 모드를 두고서 밟았을 때, 이랬을 때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은 상당히 빠릿빠릿한데, 전기차로서의 이제 새로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전해지는가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4년 전, 5년 전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차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시된 이 전기차였고, 이 414km라고 하는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긴 거리에 해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00km에 육박하는 그런 전기차들도 많이 나왔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전기차에서 400km 중반대까지 초중반에 이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배터리 용량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주행거리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은 요즘 나온 최신 전기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414km는 상온에서 인증을 받는 주행 가는 거리고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약 273km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직접 주행을 여러 가지 전기차들의 주행거리 테스트 실측을 해봤을 때 느낀 걸로는 히트 펌프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들은 대체로 저온 상황, 겨울 상황에서도 상온과 거의 비슷한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어요. 실제 주행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에는 히트펌프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들은 이제 뭐 선택 품목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히트펌프를 장착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행거리 확보, 특히 겨울철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한 5년 만에 출시가 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히트펌프를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장착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차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실내를 볼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차에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을 꺼버리면은 진짜 뭐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그냥 쭉 자연스럽게 그냥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의 주행 감각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회생제동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배터리의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마이너스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 풀 원페달 드라이브의 형태로 이 주행 감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질감이 굉장히 커져요. 이 중간에 회생제동의 단계를 좀 컨트롤 할 수 있거나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 이렇게 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같이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볍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적용을 했을 때도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도, 핸들링 감도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 모델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긴 했지만 훨씬 더 좀 많이 가벼워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볼트 EUV까지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EUV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조금 더 무겁게 잡아야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듭니다. 승차감이나 이 소음의 차단이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이전 볼트 EV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해도 꽤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4년 전 기준, 이 차가 처음 출시됐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봐도 괜찮아요. 지금 봐도 그 당시에는 전기차 탑티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과 성능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게 먹히는가 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봤을 때도 그때 기준에서 좋다고 느껴질 것 같지 지금 시점에서 좋은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내수 판매가 박살이 났잖아요. 수출로 거의 연명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수 실적을 반등시켜야 된다, 반등시킬 모델이다 라고 하는 되게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이 볼트 EV인데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 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든다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다른 전기차를 계약을 해놓고 차가 안 나와서 아씨
빨리 나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야지 하고서 계약을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 차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 볼트 EV를 직접 시승을 해 봤습니다. 볼트 EV가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 볼트 EV는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어 단일 트림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4,100만원대로 책정이 됐고, 선택 품목은 내비게이션 40만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성들이 되어 있는 테크 패키지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풀옵션으로 다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5천만원 미만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보조금 100%의 조건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최근 출시한 전기차들은 상당히 좋은 이런 상품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준해서 가격대도 상당히 비싸졌죠. 이 차가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몇몇 가지 첨단 기능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더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